자, 그러면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서 뭐 안 되면 이런 암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적어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제가 두 개만 적어 보겠습니다. 그냥 막 암기하기 싫은데 막 그냥 억지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암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두 번째로 뭐로 가능한입니다. 100%는 안 되더라도 저절로 암기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꿀 수 있어야 되죠, 이게. 그러면 암기할 내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억지로 암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예? 여러분 이름 알죠? 예? 아버지, 엄마 이랬을까요? 이런 이름. 사실 살면서 아버지, 엄마 이름 몰라도 살아갈 수 있죠. 왜? 집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뭐 관공서 이런 데 가서 필요할 때 아버지, 엄마 이름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가족 그거에서 그런 거지. 뭐 평생 아버지, 엄마 이름 한 번도 우리는 안 부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버지나 엄마 이름은 억지로 암기합니까? 아니면 저절로 암기되었어요? 살다 보니까 저절로 암기된 거 맞죠? 예를 들어.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제 학교 다닐 때 보겠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이 한 반에 한 65명씩 됐어요. 우리 반에 학생들이. 근데 한 2, 3일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 65명 이름을 내가 다 알아. 희한하잖아요. 그냥 불특정 뭔가가 있을 때 그걸 25개 암기하라 그러면 암기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안 되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저절로 암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어쨌든 암기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암기가 억지로 암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절로 암기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뭔가 필요하죠. 개념 파악을 정확히 해야 돼요. 개념 파악을. 이 개념 파악이 정확히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억지로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그 다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생각이 났습니다. 공부는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책 내용,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수도 있지만 이걸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글을 읽을 때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뭐 이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읽다 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그 시험장에 갔다 와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이 꼼꼼하게 한다는 게 이제 자세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꼼꼼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는데 나쁜 면이 있죠. 사람한테 야 너는 왜 그래 꼼꼼하나 그러면 어떻게 돼? 듣기 싫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뭐 공사나 이런 공무원 합격하기 전까지는 꼼꼼하게 하고 엄마 아버지 이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거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갈 때는 이제 내가 이제 뭐 코레일이든
교통공사하든 자관 공무원 계통을 합격해서 살아갈 때는 남한테 술도 한 잔 사주고 털털하게 살면 되잖아요. 예. 그때 털털하게 살고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하고 글을 읽을 때도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이 남이 적은 글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잔소리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컴퓨터 일반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컴퓨터 일반 시험이 있겠죠. 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 조사를 해보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 가상이에요. 가상. 예. 이 가상이 무슨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가상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가상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상현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상 메모리, 가상화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가상 주소 이런 게 나옵니다. 가상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뭐 수도 없이 많으니까 더 적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뒤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제 가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가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가상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가상 동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가상 동물에 뭐가 있습니까? 용 같은 거. 이 가상 동물. 그러면 이 가상 뜻은 뭘까요? 없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데 뭔가 할 때 우리 가상, 우리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도 뭔가 좀 나쁜 소리 하려면 내가 가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의 뜻 그대로, 가상의 뜻을 그대로 쓰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는 이런 뜻이죠. 맞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붙여볼까요? 가상현실은 현실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그럼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 가상화폐 이게 뭐죠? 이 비트코인 이게 열풍이 일어갖고 지금 시험에서 드러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화폐가 말 그대로 가상이 없다라면은 화폐가 없는 것인가요? 돈이 없는 것인가요? 그럼 돈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래서 이 가상이라는 말이 이런데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그때 가상화폐를 왜 가상화폐라고 하고, 가상 테이블을 왜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고, 왜 가상 메모리라고 하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자, 우리 가상화폐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 이 화폐라는 것은 화폐라는 것은 뭘까요? 종이. 지금 종이나 뭡니까? 금속이죠. 금속에 숫자가 적혀 있죠. 수가 적혀 있어 100원이다, 500원이다, 만원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예를 들어. 그래서 그 값어치를 나타내는 거. 맞잖아요. 이게 화폐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는 뭐예요? 돈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단지 종이나 금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이제 컴퓨터 내부의 디지털 방식.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가상화폐 그러면은 이때 가상은 돈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돈은 있긴 있는데 어떻게 되죠?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사실 전산에서 이제 가상은 대부분 그런 걸 말합니다. 이 가상 서버 이런 거 이야기하죠. 그럼 가상 서버가 뭐냐 이거죠. 서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상 서버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다룹니다. 정확한 개념. 그래서 이제 가상 메모리가 뭐예요? 이것만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 원래 메모리 컴퓨터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 어디에? 램이라는 곳에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 램에 들어가야 되겠죠. 로딩 돼야만이 어떻게 되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죠. 그래서 이제 가상 메모리라는 거는 그 메모리 사용이 램에 없다 이거죠. 램에 없고 어디 있다는 거죠. 보조기억 장치 디스크를 뭐처럼 사용하는 거죠? 주기억 장치 램처럼 사용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상 메모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놓으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하나 내가 이 가상을 갖고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용어에서 가상을 붙였을 때, 그 가상을 붙였을 때 어떤 개념이라는 걸 어떻게 돼요? 그 개념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도 있고, 암기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이루어지겠죠. 예.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여기까지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하면서 필요시마다 약간 잔소리 같은 걸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잔소리는 이겁니다. 최소 비용으로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때 최소라는 것은 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라든지 노력 등등을 최소로 들여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자 이거죠. 그렇게 여러분도 찾고 저도 제시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영장 컴퓨터 시작입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설명하도록 합니다.